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그동안 한 거짓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자기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까지 포함된 것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상민 의원이 작년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공수처법, 괴물 같은 그 법,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완전히 와해시킬 그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법을 통과시킨 그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차별금지법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낙연 의원도 얼마 전에 자기도 차별금지법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파장을 일으켰는데, 총선 전에는 이제 지역 교회들을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목사님들한테 또 교회 교인들에게 그 지원을 호소했던, 자기가 집사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그 법을 찬성하겠다, 동의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신앙을 쉽게 저버리는 분들은 절대로 국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한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했고요. 인권위원회가 뒷받침하고 있고,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100명의 의원들을 동원해서 이 법을 발의하겠다. 또 이낙연 의원도 찬성하고, 점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격이 형태가 커지고 있고 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파악된 최소 5가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걸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권위원회는 처음에 이 차별금지법을 홍보할 때에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평등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내용은 차별금지법, 내용은 역차별을 위한 차별금지법인데 겉에 포장을 평등법으로 했습니다. 참으로 갸륵하고 기특하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명이 당당하면 왜 그렇게 못했겠어요? 그걸 숨겨야만 될 속사정,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기고 속여서 홍보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그 사회자가 왜 굳이 이럴 때에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냐고 얘기를 하니까 유엔이 권고를 했대요. 유엔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유엔이 권고했으면 어떤 문서로 어떤 형태로 권고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안보다 훨씬 강제력이 있는 것이 결의안이죠. 그래서 언론에서 말하기로는 결의안은 정치적인 강제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권고안만 가지고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권고가 들어왔으면 우리나라는 일단 20여 개나 되는 차별을 막는, 금지시키는 그런 법안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끝인 겁니다. 그럼 뭐 더 이상 어떻게 유엔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훅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핑계로 해서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들어간 이전에 20여 개의 그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끌어들여서 잡탕으로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이제 반대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역차별하려고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들 때 한국이 제안국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2년 연속 빠졌거든요. 강력한 결의안에 빠진 이것이야말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를 상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장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할 때에 그걸 북한 당국에 물어보고 우리가 결정하자라고 해서 큰 파문이 일었죠.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제 나중에 2016년도에 쓴 회고로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썼다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코너에 몰리자 최순실 문제를 꺼내가지고 물타기를 하다가 그것이 막 휩쓸려 가면서 결국 탄핵까지 간 것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어떻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에서 결의하는데 한국 정부가 참석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북한 당국의 의견을 물어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해 2007년도에 우리 정부는 기권을 합니다. 어떻게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침묵하면서 인권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그걸 갖다가 차별금지법에 전부 집어넣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되는 당위성으로 그렇게 잘못 이용하는지. 게다가 우리나라에 북한 인권법이 있잖아요. 그 인권법에 의하면은 북한 인권 센터를 만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인권 자료를 수집하게 돼 있고, 여러 그 절차들을 다 규정해 놨습니다. 그거 지금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만들어진 법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말을 인권위원회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권고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그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요. 사회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해도 처벌받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처벌받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자기가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차별금지법 42조와 50조 그 어간을 보게 되면은 이 차별 행위를 하게 되면은 시정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시정하지 않으면은 최고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 다시 말해서 벌금이죠. 그걸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최하한선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으로 배상하게 돼 있는데 피해액의 2배에서 5배까지를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게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징벌 규정이 그 안에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인권위원장은 처벌을 안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인들이 느낄 때에는 행정처분이나 또는 이런 이행강제금 이걸 다 처벌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처벌 안 받아야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벌금도 어떠한 행정적인 불이익도 없다라고 오해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또는 신부님이, 스님이 또는 학교 선생님이 동성애는 나빠, 그 하지 마라고 말하면은요, 그거를 시정하도록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치를 하겠죠. 그래서 아니 난 동성애가 나쁘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런 일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처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배상금을 내야 되고 또 민사로 가게 되고 그것도 안 지키게 되면 또 나중에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 이 법에 나와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네 번째는 국민의 88%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라고 했는데요. 거짓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달에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할 때에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거기에 88%가 찬성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느 국민이 평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100%가 안 나온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 법을 만드는데 찬성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4월 달에 이렇게 여론을 조사할 때 그 내용은 상당히 왜곡되고 그 결과도 거짓되게 활용한 것이다. 공직자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같은 상식이 있는 국가에서는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안 발의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안 입법이나 발의하는 권한은 오직 국회의원과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치 자기들이 법안을 입법할 수 있고 발의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 법안을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뭐 권고안이라고 했지만 뭐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인권위원회가 대단한 그런 권한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거짓말을 했고, 더 나아가서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 안에도 인권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권경찰, 인권검찰, 인권법원의 역할을 인권위원회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 요구도 하고, 요구를 듣지 않으면은 벌금도 부과하고,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마치 법정에서 내리는 것 동일한 효력의 그런 징벌을 이행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권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인권위원회 권한 강화법이다, 인권위원회 기득권 보호법이다. 자, 인권위원회가 한 거짓말을 봐서도 이 법은 정정당당하게 정확한 룰을 지켜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것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들 스스로가 정치적인 입법, 기득권 보호법이라고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발의한 것만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판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